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한 발언들을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투자 전략 먼저 세워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인데요. 최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죠. 당뇨 그리고 비만과 관련된 최근 동향과 더불어서요.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잭슨홀 미팅이 열렸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또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미국 CPI를 말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말하고 미국의 금리의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그 페드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률을 위주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이 9%에 있던 물가 상승률이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미국 페드 의장 파월 의장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2%로 유지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2% 이하로 유지하고 싶은데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고물가 체제, 고금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게 파월 의장의 고뇌에 대한 고뇌 같은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의 이면을 보시면은 이 국제유가와 미국 CPI 추이를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붉은색이 국제유가고 푸른색이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보면은 물가 상승률이 2%로 잡힐 때는 국제유가가 얼마냐면은 20불에서 65불대로 움직여줘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는다면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국제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미국 페드 의장이 발언할 수 있는 요지는 아니죠. 미국의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는 건데 이 국제유가를 65불 언더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는 걸 미국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조금 전에 지나면 뭐냐면은 국제유가는 과유불급이라고 높은 가격을 원하지도 않고 낮은 가격을 원하지도 않은 게 미국 정부의 이런 요지였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바탕으로 기축통화를 만드는 국가잖아요. 1등 국가가 올랐었다는 거잖아요. 적절한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소비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 좋게 되면은 이런 US 달러 기축통화까지도 연결된다는 게 미국의 중앙정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석유 연동돼 있다. 근데 흔히들 보면은 그러니까 석유가 보면은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식주에 대해서 주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휘발유 경유를 만들고 수송까지 연결돼 있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그 앵커님 고등어의 원료가 뭔지 아세요? 고등어? 바다에 사는 고등어? 글쎄요. 흔히들 보면 고등어의 원료는 경유라고 그러거든요. 석유라고 네. 그래요. 무슨 석유를 가지고 고등어를 만드냐 그러는데 경유배를 가지고 고등어를 잡는다고 보니까 원가 60에서 70%가 경유거든요. 그래서 경유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래서 석유가 CPI에 미치는 영향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가를 떨어뜨리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미국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협력을 하면은 65불대 언더로 갖출 수 있는데 러시아는 그렇게 원하지 않잖아요. 고유가를 원하는 거고 사우디도 고유가를 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은 제가 볼 때는 멀리 좀 읽어보면 미국 중앙정부는 결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석유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겠다. 저는 그런 걸 읽었습니다. 네, 미국이 본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좀 육성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될지 투자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특히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소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키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가 테슬라 때문에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열풍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전기차 67% 시장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은 전 세계 석유의 70%를 좌지우지합니다. 통제권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축통화까지 만들어서 세계 1등 국가가 됐는데 중국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매출액 절반은 중국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게 미국 IRA 법안이고 유럽도 놀란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유럽 전체가 위험에 빠뜨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IRA, 유럽의 CRMA가 이게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야 되겠다. 왜 이런 사우디,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 그래서 보면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떴는지를 보면 중요한데 엑스모빌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거의 50년간 지배를 했는데 이 푸른색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고 그래서 향후 기업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 되는데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한국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우리나라는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이 뜨지는 많이 못했는데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이 많이 상승했고 향후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학주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어떤 기업이 유망한가 이렇게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퓨처엠하고 예를 들면 금호석유 대한유화인데 포스코 퓨처엠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뭐 하는 회사냐면은 이런 고로 공정을 만들 때, 이 철강 공정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을 만들 때 내화물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양극재, 응극재를 장착하면서 구조의 5년 동안에 보면 350배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보이고 다음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은 이런 양극재 기업들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0배에 가까워요. 9배 정도 가까운데 이게 보면은 뭐 에코프로 BM도 제일모직에서 처음에 시초가 됐던 기술이라고 이동채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PSR이 10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10배, 그 다음에 한국 양극재 기업들이 시가총액 대비 한 9배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타이어 합성 고무에서 세계 2등 기업이지만 1등과 2등 사이를 오갑니다. 그런 세계 수준의 기업이지만 CNT 도전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를 높이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가 분리막이 전 세계 1등인데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전 세계 1등 기업이 또 대한유화입니다. 매출액이 한 2천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응극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동방을 만드는 SKC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이 향후 양극재 밸류에이션을 따라간다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기업들도 좀 낮아 있는 기업들 화학에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런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수소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사업을 육성하는 이 저평가된 성장 화학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치료제 말고도 또 의료기기가 있잖아요. 이쪽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최근 6개월 보면은 약 한 70% 이상 상승해 왔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그 1위인 그 빅파머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기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비만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됐다 이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지금 이슈가 있고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더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지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 분석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혈당으로 해서 당뇨 환자한테는 혈당 강화가 있었죠. 그다음 비만 환자한테는 체중 감소를 이제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에 대한 보호로 해서 한 달 이내 이제 데이터들 통해서 주가가 이제 또 급상승하는 일라일릴리와 노보가 이제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죠. 노보노디스크의 그 위고비가 심부전에 대한 그런 효능이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관심이 또 이번 주에도 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느냐 했었을 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조,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 외에도 그동안 캐털란트라는 곳에 이제 기업에 의뢰를 했었는데 사실 여기가 원활하진 않았는데도 지난주에 CEO 인터뷰를 보니까 캐털란트에 대한
지금도 신뢰를 보내고 있고요. 캐탈란트에 계속 제조를 맡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머피쇼에서도 이 제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맡기는 걸로 벌써 나왔고요. 2023년 내에는 이제 좀 제조 다른 의뢰는 없을 것 같고요. 2024년 내년 돼서 다른 기업에 대한 언급이 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비만 치료제가 다양한 효능을 보이면서 만약에 미국에서 보험급여가 된다라면 이게 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이제 좀 고가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의료기기는 어떠한 것이 연관돼 있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비만 수술에 대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 펌프,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환자한테 인슐린을 넣어주는 그런 장치들에 관련된 기업들, 아니면은 연속 혈당 측정기, 우리 CG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관심을 많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그동안 또 이렇게 높게 매출액 대비 좀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갔던 고밸류에이션 됐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을 때 첫 번째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의 기업 중에는 대표적이다 그럼 메드트로닉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사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4개 사업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해서 봤었을 때는 약 한 6% 각 사업부별로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의료기기 회사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수술과 관련된 기업이다 이러면은 수술 등이 많이 제한이 되었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특히 그 연속 그 혈당 측정기 관련된 기업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게 타입 1이 그 선천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할 수 없는 환자 같은 경우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률이, 침투율이 높죠. 그런데 반면 밑에 이제 빨간 박스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그냥 후천적으로 당뇨다라고 했었을 때 인슐린 투여를 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도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가 지금 침투율이 점점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기업이 당뇨 비만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의료기기는 하락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같이 상승 쪽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데이터들, 비만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쪽 의료기기는 저성장 쪽으로. 그래서 메드트로닉도 길게 보면은 저성장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매출액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뇨와 비만 관련된 의료기기 기업들 치료제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